깡통으로 갖다 짓고 계시는데, 자동차에 옵션이 좋은 것처럼 건물에도 옵션을 안녕하십니까. 건축사 안선생 안홍준입니다. 새 차가 많이 나오죠. 어떤 등급으로 갖다가 차를 갖다가 사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용 범위 안에서 가장 합리적인 차를 선택하고 차종을 선택하고 그 차종 범위 안에서 최하 옵션이냐 중간 옵션이냐 최고 옵션이냐 그냥 보통 말하는 풀 옵션이냐. 우리가 자동차를 선택할 때도 옵션을 선택을 갖다 하듯이 건물을 선택할 때도 혹은 건물을 설계할 때도 그 옵션이라는 게 들어가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옵션이라고 하면은 무슨 외장재, 내장재, 창호 이런 사용상의 옵션, 그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기울이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집이나 상가나 건물이나 모든 것들을 지금 다 깡통으로 갖다 짓고 계시는데, 사회의 변화와 기술의 변화, 기술의 어떤 그 성장에 맞춰서 건물에 대한 부분도 옵션 부분이 들어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반영을 하게 돼요. IoT라고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건물로 이제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방범, 보안 이런 쪽의 부분이 좀 더 강화가 되어지고, 단열에 대한 게 더 강화가 되어지고, 단열은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사실 건물주한테는 사실 이익이에요. 단열재는 사실 얼마 하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단열재가 두꺼워져야 되느냐가 아니고, 단열재의 성능이 그만큼 좋아야 된다는 이야기고, 뭐 단열재가 가급적이면 뭐 그냥 불에 확 붙는 단열재가 아니라 불에 잘 안 붙는 난연 단열재라든지, 아니면 불에 더 잘 안 붙는 준불연 단열재라든지, 이제 이런 쪽으로 보다 더 하면서 실내 부분에 단열을 갖다가 이왕이면 해주는 게 양쪽에 대한 단열. 안에 내복을 입고, 그 다음에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외부에 이제 또 두꺼운 옷을 입고, 그렇게 하면서 단열이 잘 되듯이 실 안에도 이렇게 단열을 해주는 게 여러분 나요. 물론 비용이 들지만 비용을 들일 수가 있다면 그렇게 해주시는 게 낫고, 그리고 방충, 벌레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그 다음에 바닷가 같은 경우에는 소금 기운에 대한 거, 그거에 대한 보안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를 갖다가 하는 게 사실 가장 좋고, 그 중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건물에 IoT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뭐 내가 외부에 있으면서 건물 내부를 갖다 체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외부에 있으면서 컨트롤을 갖다가 할 수가 있고. 자, IoT가 들어와야 되는 이유는 하나예요. 대가족의 시대에서 핵가족의 시대로 바뀌고, 핵가족의 시대에서 이제는 1인이든 2인이든 진짜 핵보다도 더 작은 규모로 이제 사람이 생활이 바뀌어요. 들어가는 비용이 뭐냐? 관리 비용이 들어가요. 관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IoT가 들어와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뭐 집에 전화하면 우리 아들이 전화를 받고 우리 딸이 전화를 받고 해가지고 야 뭐뭐뭐뭐 하면은 야 뭐 또 뭐하고 이런 이야기를 그 전 세대에서는 다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집에 가도 나 혼자 있는 부분이 있고, 내가 집에 가더라도 내가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바쁘게 쭉 생활하다가 집에 딱 와가지고 쾌적한 환경이 나를 반겨줘야 되는데, 쾌적한 환경이 반겨주는 게 아니라 내가 보일러를 다시 온수를 틀어야 되고, 내가 또 다시 뭔가를 해야 되고, 또 다시 시설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고, 시설에 어디 뭐뭐 있는지 또 돌아봐야 되고. 물론 건강상 좋아요. 그런 것들은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그걸 좀 조절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생활하는 데 있어가지고 편안함이, 뭐 자동차 자율주행하면 편안해요. 예, 졸지만 않는다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운전하면서 좀 더 자기한테 좀 더 자유가 주어지듯이, 똑같이 건물에도 IoT가 들어옴으로써 그거에 대한 거를 이제 할 수가 있고, 앞으로 시대는 더 많이 그것을 진화하는 시대로 바뀌기 때문에 전기통신 라인에 대해서는 비용이 지금 좀 든다 하더라도 정말 많이 배관을 해놓습니다. 건물 다 짓고 나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왜? 천정 마감 다 해놓은 거 그 사이로 배관이 지나간다면 천정을 뜯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안 되면 뜯는 게 비용이 들어가니까 노출 배관이 들어가고 보기 안 좋거든요. 그리고 그에 맞게끔 보안과 프라이버시의 경계에 대한 부분을 잘 정리를 해놓는 게 낫고, 또 하나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제 방화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카바를 갖다 해놓으시는 게 낫습니다. 저희 집 가보면은 주방 렌지 있는데 뭐 후드도 있지만 그 위에 자동 확산 소화기라든지
뭐 집안 곳곳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자동 확산 소화기들을 다 배치를 해놨어요. 화재 관련은 되게 무섭거든요. 사람이 다칠 수가 있고. 그리고 방범 같은 경우에도 뭐 전자식의 방범에 대한 거를 뭐 몇 군데는 하지만 기본적인 방범의 가장 큰 기준은 사람의 이 머리통이 안 들어가면 됩니다. 예. 사이즈가 사람의 머리통이 안 들어가는 사이즈로 갖다가 환기창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창문이 약간 크지만 다른 방법으로 사람의 머리가 안 들어오게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서 내가 환기는 내 마음대로 잘 시키면서 도둑은 침입을 못하도록 큰 창 같은 경우에 거기에는 진짜 방범 시스템들이 들어가고 방범 시스템의 종류가 많을수록 비용이 많이 드니까 방범 시스템의 내용은 소량으로 갖다 만들면서 중요한 부분만 만들면서 나머지 부분은 작은 창으로 환기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이 그 다음에 그런 방범에 대한 모든 것들이 수월수월하게 그리고 방충에 대한 모든 것들이 수월수월하게 그렇게 만들어서 자동차의 옵션이 좋은 것처럼 건물에도 옵션을 조금씩 넣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앞으로의 시대, 20년, 30년 뒤의 세대를 준비를 갖다 하시는 게 가장 몸도 고달프지 않고 내가 편안하게 모든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건축 관련하신 거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네. 이상 건축사 안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